안녕하세요. 둔촌주공 계약률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대한 펌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둔촌 계약률 70%, DC에 낚인 것 같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둔촌주공 그 계약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규제 완화책이 소급 적용된다는 발표 후에 둔촌주공 계약과 분양금 매수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일반 분양을 맡고 있는 곳에서 분양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둔촌주공이 일하는 실무 임원 얘기 들었는데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렇게 좀 너무한 거죠. 사실상 저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주, 호구, 왔는가 이게 뭡니까 이거? 거의 완판됐다고. 완판은 아니지만 70%, 69.74%는 넣겠습니다. 가능한 뿌리지 마시고 주변에 공유 바랍니다. 이렇게 영이 나와야 됩니다. 얘기 듣고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제 올려댑니다. 소형평행을 제외하면 70% 계약률로 선방했다고 하는데 마감일까지 계약률이 어디까지 오를지 업계 주목한답니다. DC에서 사람들 낚으려고 쓴 글에 기자가 낚여서 냅다 기사로 올렸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기자를 참 편하게 한다. 기가 찬 계약률을 발견했다. 이러는 거죠. 30평대가 12에서 14억인데 이 돈이면 강남까지 왜 둔촌주공을 가겠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웃기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가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고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죠. 몇 결정만 바꾸면 되는 참 레카글이라고도 얘기하죠. 물론 둔촌주공이 원래 입지나 교통이나 주변시설이 좋죠. 하필이면 심각한 하락장에 문을 열어서 난리가 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댓글에는 헬리오시티가 15억인데 굳이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둔촌주공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까는 얘기들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네. 이미 너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래저래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계약률이 그렇게 괜찮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또 세금으로 뒤집을 것 같다라는 게 그게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까 참 그런 걱정들이 사실 되는 거죠. 지금의 나라에서 저 분야 관련해 가지고 또 온갖 가짜 조작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너무 많은 폐악실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함부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또 그 이상의 믿기 어려운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을 자기들이 건설사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지금 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뉴스들을 베껴 쓰게 하니까 연합뉴스가 날짜 틀리니까 23개 언론사 일제히 날짜가 틀려졌다라고 얘기하죠. TV조선, 채널A 23개의 언론 날짜가 잘못 기재가 됐답니다. 2023년 기레기 실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둔촌주공 정당 계약 마감 후에 계약률을 발표를 안 하고 있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네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둔촌주공 계약률이 얼마냐도 관심사이겠지만 둔촌주공이 저 정도이면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물량이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나 혹독하고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갖 규제를 다 푸는 이유가 뭐냐? 뭐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급속도로 얼어붙기 때문인 거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이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세금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11일 날 계약을 마감하면 계약률을 공고해야 되는데 3월로 연기했다. 왜겠습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미루는 거죠. 민감하고 관심이 높은 현장이다 보니까 공개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률이 안 좋다라는 거죠.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뭐 PF 대출을 상한은 가능하죠. 왜? 주택보증공사가 보증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택보증공사에서 다른 그러면 모든 분양하는 물량들을 다 보증해줄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분기인지 2분기인지까지만 해도 뭐 기다리고 있는 금액이 30조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한 대출 계획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저 그냥 청약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함부로 빌렸다가 함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둔촌주공에서 7,500억 달러를 수혜를 받았죠. 왜냐?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분기 만기 예정인 부동산 PF 규모가 30조라고 하네요. 이거 미분양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 출도선하고 부실은 전부 다 금융권으로 가게 되고 이 온갖 손해는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쓴다라는 거죠. 시한포탄을 전부 다 국민들 돈으로 쓴다라는 거. 소규모로 터뜨리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구할 거 구해야 되는데 그냥 막 저러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현실입니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죠. 인플레이션 14이 잡히겠습니까? 물가 안 잡힙니다. 뭐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023년에 6% 이상 넘길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최소 4.75에서 5%가 되겠죠. 사실상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시중금리는요. 8%가 아니라 10%, 12% 되겠죠. 부동산 청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뭐 그런데 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서류 조작해서 대출 더 해주고 부실 더 만들고 뭐 쌩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열세 27조 동원해가지고 건설사 마지막 배불리기 하고 건설사 살리기 하는 정부가 지금의 정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세 사기 당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전 정부도 지금 정부도 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대응하고 그 사기당해서 궁지로 내몰리는 청년들, 사람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100배, 1000배 환수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저 LH공사에 저기 뭡니까 강북구에 거의 분양가에 매입해줬던 그런 짓거리를 저지를 놈들 전부 다 배명령으로 다 쳐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마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잘 안 돼서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